다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횡보를 좀 하다가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또 이어가고 있어요. 주말 동안 조금 길었죠. 좀 길게 또 좀 횡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최근 한 몇 개월간이죠. 몇 개월간 미국 시장이죠. 나스닥 시장과 CME 시장의 비트코인이 쉬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나스닥 경기도 좀 따라가다 보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주말에는 조금 쉬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주말에는 거의 변동성이 없이 흘러가다가 이제 또 장이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마 이거는 좀 내년까지는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좀 건강하게 다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끈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도 변동을 할 텐데요. 하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시장 자체가 미국 이제 금리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말 시장 미국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비트코인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는 저도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 이제 잠깐 포지션이 들어갔어요. 롱 포지션이 들어갔는데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한번 그때 이제 오를 때 이제 그때 방송을 했었는데 한 번 정도 더 오르면 조금 조심해라. 이 딱 요 구간이었어요.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딱 요때쯤이었거든요. 조정 나와서 한 번 정도 오르면 조심해라.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면 조정이 좀 발생할 거다. 하지만 조정이 발생하지만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저항 구간이죠. 저항 구간을 뚫고 오른 거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요런 라인이죠. 이전에 대한 고점 매물대에 있었던 이 고점 구간에 있는 한 16,800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렴풋이 해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조금 늦게 들어갔습니다. 좀 조정받고 좀 횡보 좀 길게 하다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 정도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오고 조정받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지금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은 보고 있어요. 한 30만 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이건 단타로 들어간 거라서 이건 정리를 좀 빨리 할 건데 오히려 다른 거를 주말 동안 좀 매수를 좀 했어요. 다른 거를 좀 뭐냐면 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지막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포지션이 굉장히 많죠.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알트코인들을 좀 샀어요. 알트코인들을 이제 엄청 산 건 아니고 엄청 많이 매수한 건 아니고요. 저점이죠. 전저점을 손절로 잡고 대부분 이제 손실률을 한 20만 원 정도. 대부분 보면 손실률을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해가지고 잡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거를 사실 22개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원래 좀 더 사고 싶었어요. 한 30 종목 정도를 살까 했었는데 딱 이제 딱 눈에 들어온 게 딱 마땅히 없었고 이미 오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른 것들이 좀 많고 해서 아직 이제 오르기 전이나 이제 바닥권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왔기 때문에 저항에 대한 부분을 돌파하고 바닥권에서 하나, 둘, 세 번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만 더 올라주고 나서 고점 횡보를 좀 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도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아마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전부 다 손절이 나간다. 지금 손절을 다 걸어놨어요. 손절은 전부 다 걸어놓은 상태인데 손절 나간다 그러면 아마 손실률이 한 마이너스 한 300만 원 정도,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이제 예산 좀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손절 잡아놓고 현재 알트코인을 좀 산 상태예요. 알트코인은 이건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면 개인적으로 좀 욕심을 부리고 좀 산 거예요. 욕심을 부리고 산 건 뭐냐면 적은 돈으로 극대화적인 수익을 이제 노리고 좀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져가면 굉장히 오래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한 거고요. 원래 현물로 살려고 하다가 어차피 현물로 사서 버티고 가는 바에는 버티고 갈 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손절이 나갈 수도 있는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질 수도 있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마진으로 적은 돈으로 손절을 20만 원 모든 종목이 다 20만 원 내외로 잡아놓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제 스탑로스 가격에 대한 손실률이 한 20만 원으로 대부분 잡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지션을 맞춰서 대부분 진입을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샀어요. 좀 많이 샀고 아마 추가로 더 종목을 좀 검토해 보다가 괜찮은 게 있으면 한두 개씩 더 늘려갈 생각이에요. 목표가는 아직 없습니다. 목표가는 없고 그냥 아마 각 종목들이 이제 이 종목도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만약에
이제 횡보 구간을 끝내고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좀 장기적으로 더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보는,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라도 우상향 쪽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조금 기대하고 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 이 1일 차트 안에서 볼벤이 깨지면 손절이 나가는 범위 안에서 조금은 많이 샀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알트코인을 1차적으로만 매수를 했고요. 사실 이제 아마 선물을 진짜 크게 가져가서 살 거다라고 하는 건 아마 내년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먼저 숟가락만 조금 담궈본, 아마 숟가락만 좀 담궈본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알트코인이 꼭 매수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사실 큰 돈 말고 작은 돈으로 조금 약간 레버리지를 써서 어차피 손실은 마이너스 20만 원 정도 내에서만 손실을 보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매수를 알트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오른 것도 있고요. 알트코인들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오른 것 종목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살짝 기대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알트코인들을 사 모았고요. 비트코인 이제 한번 이제 시향을 본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박스권을 쳤어요. 박스권을 치고 아직 2평이죠.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제 머물고, 사실 아까 살짝 정고점을 넘겼죠. 살짝 정고점을 넘기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천천히 이제 올라가고 있죠. 보통 이제 오를 때는 천천히 오릅니다. 천천히 오르다가 어느 순간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르면 그러면 이제 조금 위험한 단계가 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에서는 이렇게 오를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좀 보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좀 보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전에 대한 이 매물대 구간 있잖아요. 매물대 구간에 대한 저항 구간에는 조금 놓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한 매물대 구간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저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몇 개월이죠.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거의 한 4, 5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행보하면서 물린 사람들이 조금 존재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구간을 그냥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나오지는 개인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구간을 시장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패턴적으로 본다 그러면 오르고 저항받고 또 오르고 저항받고 또 오르고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옆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해가지고 아무래도 돌파해서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바닥권이죠. 아직 바닥권에서 나오지는 못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나오려고 현재 도전 중인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반등에 대한 ABC 정도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반등에 대한 ABC 정도로 보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이 구간은 저항 구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17,700에서 18,400, 18,500 정도 구간이거든요. 18,500 정도 구간이 되는데, 이 구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저항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너무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죠. 너무 오랫동안 행보했던 구간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오랫동안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물린 사람들이 아무래도 존재하는 구간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이제 저점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주봉으로 따지면 2평도 이제 내려와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이제 2평도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요 구간은 아무래도 조금 저항을 받는,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저항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올라가도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올라준다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그냥 이전에 이 장대 음봉을 뽑았던 만큼이죠. 뽑았던 만큼을 만약에 그대로 살려가지고 만약에 올려준다. 21,000이죠. 만약에 21,000까지 이제 시장이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럼 더없이 시장은 그냥 전환 상태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종료라고도 시그널을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거든요. 주봉에 대한 2평까지 뚫어버리는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일은 좀 많지 않고요. 사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좀 회복하는 단계를 이전의 패턴으로 좀 본다 그러면, 올라올 때는 조금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잔인한 게, 야속한 게 뭐냐면, 떨어질 때는 급하게 떨어지지만 그걸 회복하고 올라갈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떨어질 때는 한 주, 두 주, 세 주 동안 해가지고 다 빼더니, 올라갈 때는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주, 그러니까 7주죠. 한 7주 정도를 천천히 우상향을 해가면서 이렇게 보통 올리는 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이 하락에 대한 것을 탈출한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천천히 올렸다 뺐다 를 반복하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패턴을 이제 조금 날봉으로 조금 본다 그러면 지금이랑 비슷하죠. 나온 상태에서 나오고 또 조정 한번 받고 또 올리고 또 조정받고 또 올리고 또 조정받고 또 올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대 음봉이 시작했던 점이죠. 시작했던 요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요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요런 식으로, 이거 보통 나이키 패턴이라고 그러죠. 나이키 패턴 식으로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번에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간다 그러면 올랐다가 다시 한번 저항받고 또 올랐다가 또 이전에 대한 매물대 구간에서 또 저항받고 그런 다음에 또 올랐다가 본격적으로 진짜 21,000을 돌파하면서 21,000을 나와야지 그때 되면 시장이 조금은 우상향적인 좀 각도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시장이 천천히 이런 이제 상승장을 만들려 그러면 각도라는 게 있어요. 각도라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는 것처럼 아무래도 회복이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뚜렷한 뭔가 느낌을 좀 받는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며칠 있다가 빅 이벤트가 있죠. 12월 15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6일 될지 15일 될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FOMC 이번 연도 마지막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산타넬리를 많이 이해합니다. 산타넬리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연말에는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연말에는 이제 산타에 선물을 준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가지고 산타넬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낮춘다. 그냥 빅스텝을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낮춰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뭐든 다 기대 심리에 대해서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면 아마 약간 이런 관점이 있어요. 만약에 FOMC에서 발표가 나요. 근데 발표 나는 시점까지 만약에 시장이 올라요. 그럼 발표 난 다음에 조정받을 것 같아요. 조정받고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FOMC 발표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시장이 원래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오르지 못하고 만약에 옆으로 기어서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 발표한 날까지 만약에 금리 발표한 날 만약에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은 올렸지만 다음은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에 또 오를 거고요.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FOMC 발표 전까지 금리 발표 전까지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번엔 낮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낮출 거라고 조금은 더 확률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방형이 됐다. 조정받고 다음엔 또 올릴지도 모르니까 조정받고 아니야 낮췄으니까 다음에 낮출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잘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잘 올라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만약에 이제 못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 요 라인이에요. 이전에 대한 고점이죠.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를 받았죠. 이번에 이전에 대한 고점을 지지받고 넘겼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받고 다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지지를 받았던 요 구간이 깨지지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일단은 17,700에서 한 18,500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관점이 더 지배적인 거죠. 지배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만 조금은 중요하게 보고 보시면 됩니다. 요 라인 얼마냐면 16,800. 저번 시간에도 올랐기 때문에 교정받으면 2평에서는 매수 받아볼 만하다. 그게 16,800, 500 정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되겠죠. 지지받은 구간이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실망 매물이라고 그래요. 그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기대에 대한 것이 꺾였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16,800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16,800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올라갈 확률은 17,700에서 18,500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조금 보시면 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구간은 이제 요 두 구간이죠. 요 두 구간은 왜 위험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시작 구간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물렸겠죠. 오랜 시간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었다가 물린 게 된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매물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요 구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구간은 쉽게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거대 자금 머스크형이 다시 한번 긁어준다.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런 이제 기대가 나오기 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는다고 해도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빠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이런 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도전까지 했다 그러면 한번 빠졌다가 여기가 이제 지지 기반이 되겠죠. 이제 차트에 대한 시세에 대한 지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올랐다가 한번 조정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매수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따라 붙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는 짧게 먹고 조정받을 때 새로운 매수 자리를 노리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돼, 난 딱히 매도할 생각이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구간이 깨지면 안 되는지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현재로서는 16,800 정도가 안 깨지면 돼요. 안 깨진다 그러면 충분히 현재로서는 그냥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쭉 쥐고 좀 더 지켜보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지표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지표적으로는 괜찮아요. 지표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다이버전스도 있었고 현재 MACD도 양봉,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도 강세 쪽에 머물고 있잖아요. 강세 쪽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승 쪽이죠. 상승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구간이죠. 구름대 구간이 보시면 요 위에 이제 포진하고 있어요. 이게 18,500입니다. 이 구름대 구간이 18,500 정도의 구름대 구간이 이제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이제 구름대 저항인 거죠. 이평 주봉에 대한 이평 저항, 구름대 저항, 뭐 피보나치에 대한 382와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매매에 대한 기준이 좀 잡히는 구간이에요.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잡혔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차익 시장이죠. 아무래도 길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짧게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으로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16,800이 깨지지 않으면 상승을 보되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 뭐 내년 내후년까지 뭐 미래성을 보고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데서는 쉬었다 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 자제하고, 매수할 거면 차라리 그 전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16,800에 대한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조금 드려요. 현재로서는 딱히 이제 매도에 대한 시그널은 잡힌 건 없어요. 매도에 대한 시그널은 잡힌 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순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이제 4시간짜리 지표 짧은 걸로 본다 그러면 4시간짜리 지표에서도 좀 본다고 하면 강세로 올라왔죠. 강세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빠진다 그래도 또 이제 상승에 대한 도전은 좀 더 해나갈 거라고 봐요. 오늘 내일은 상승에 대한 도전을 쭉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지만 이제 1시간 차트 안에서는 조금 다이버전스 기운이 있어요. 좀 다이버전스 기운이 있지만 좀 내려가는 기운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면 살짝 단기 짧게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짧게는 조정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타 치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받은 다음에 사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시장에 대한 큰 하락에 대한 조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 큰 하락에 대한 조짐은 16,800 정도를 만약에 이탈한다, 아래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는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위험을 보고 이제 생각을 하지, 16,800에 대한 이탈이 없다 그러면 크게 무리돼서 볼 것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순탄하게 지금은 상승에 대한 도전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갔을 때 17,700이가 18,500에 대한 구간만 주의하자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분석을 한 거랑 이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인데, 지지 저항이라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지 저항이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지지 저항, 지지다, 지지 그리고 저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지지 저항은 어떠한 기준에서 잡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지지예요, 저항이에요, 지지예요, 저항이에요. 보통 이렇게 피보나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평을 가지고 지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 저항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왜 변곡점을 알아야 되냐? 변곡점은 뭐냐면 무슨 뜻이에요? 오르다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추세가 꺾인 구간이죠. 반대로 떨어지다가 올랐을 때 추세가 꺾인 구간이죠. 요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간을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죠. 추세가 꺾인 구간을 변곡, 추세가 변했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그 변곡점을 지지와
저항으로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지다가 오른 구간이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죠. 변곡점. 떨어지다가 오른 구간 변곡점. 떨어지다가 오른 구간이 변곡점. 오르다가 떨어진 구간이 이제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알려면 먼저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변곡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요. 저항이 있었던 구간을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구간이 시세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작용을 해요. 이 기준선, 이 변곡점에 대한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에 대해서 이 기준선보다 시세가 아래쪽에 있으면 올라갈 때 저항력이 생겨요. 왜 저항력이 생겨요? 이건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보유자들이 있는 거예요. 보유자들은 아래에 있으면 손실인 거죠. 현재 상태의 손실이기 때문에 왜 저항을 사는다면 올라오면 본저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본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절을 안 하죠. 왜냐하면 올라오면 더 올라가나 보다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저가 처리한 다음에 매도를 시작합니다. 본저가 청산을 하는 거죠. 본저가 청산을 하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본저가 청산을 하기 때문에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요. 만약에 시세가 이 구간 저항 구간을 만약에 위로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때 이거는 저항이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 구간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지 구간으로. 그래서 오히려 방금 이제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떠한 변곡점이죠. 오르고 떨어진 구간이죠. 자, 오르고 나서 떨어진 구간. 변곡점이 되는 거죠. 이 변곡점에서 선을 긋고 거기를 돌파할 땐 저항이었는데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조정받을 때 거기를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지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지지 구간을 바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항 구간이다, 지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곡점을 알아야 돼요. 변곡점. 자, 그러면 변곡점 어려워요. 이것도 변곡 같고, 요것도 변곡 같고, 요것도 변곡 같아요. 다 변곡 같아. 요것도 변곡 같고, 뭐 요것도 변곡이고, 요것도 변곡이고. 어떻게 이거 도대체 변곡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릅니다. 요것도 변곡 같고, 요것도 변곡 같고, 여기도 변곡이고, 여기도 변곡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조금 합리적으로 이게 저항 구간이다, 지지 구간에 대한 변곡을 먼저 잡아야 하는데 그 변곡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지지 저항에 대한 저항의 기준을 둘 수 있는 변곡자리죠. 변곡자리를 잡는 방법, 찾는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차트 이쪽 위쪽에 보시면요. 요 위에 보시면 캔들 모양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캔들 모양이 있을 겁니다. 여기 캔들 모양. 요 캔들 모양을 눌러 보시면 캔들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하이킹하시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킹하시라고 있죠. 제가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 얘기 안 하는데 하이킹하시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바꾸면 캔들이 요렇게 바뀌어요. 좀 단순해지죠. 다시 바꿔볼까요? 캔들은 조잡해요. 양봉 조잡하지만 이걸 하이킹하시로 바꾸면 조금 단일화가 돼요. 그쵸? 양봉그룹, 음봉그룹, 양봉그룹, 음봉그룹. 그러니까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캔들의 상승과 하락을 추세에 대한 그룹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추세에 대한 그룹에 대한 양봉그룹에 대한 고가, 그렇죠? 음봉그룹에 대한 전체의 저가, 여기가 변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룹의 최고점, 이 그룹의 최저점, 음봉그룹의 최저점이 뭐예요? 변곡점이에요. 변곡자리가 되는 거고요. 양봉그룹의 최고점이 뭐예요? 변곡자리가 되는 거예요. 위쪽 변곡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헷갈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런 거죠. 요런 거 이제 음봉그룹의 최저점에 변곡 잡는다 그러면 다 음봉그룹이잖아요. 다 음봉그룹의 최저점이 잡으면 여기를 자꾸 잡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의 음봉에 여기를 잡으시는데 아니 이 그룹 전체의 최저점. 꼬리가 가장 아래로 길었던 거. 이걸 이제 변곡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변곡자리. 이런 식으로. 전체 음봉 그룹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 변곡자리를 하이킹시로 가르쳐주면 자꾸 이제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거 있잖아요. 전환된 여기를 변곡자리 잡는데 그게 아니고요. 음봉 전체 그룹의 제일 아래쪽이죠. 요 캔들이요. 요 캔들이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이 음봉 그룹 전체에서 가장 얼마나 저점을 제일 아래로 찍었냐 여기. 그리고 양봉 그룹에서도 이 양봉 그룹 전체에서 어떤 몇 번째 캔들이 가장 고점을 찍었냐가 여기가 이제 변곡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자리를 이제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봉 그룹의 저가가 되는 거죠. 저가가 되니까 시장이 떨어졌다가 오를 때 저항을 받는 저항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를 때는 또 반대가 되겠죠. 오를 때는 자 변곡자리, 양봉그룹의 양봉그룹의 변곡자리, 변곡자리를 쭉 올렸죠. 쭉 양봉으로 쭉 올렸죠.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지지자리가 돼요. 저항이 아래쪽에서 올라올 때는 저항이지만 그 저항을 뚫고 올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조정받을 때 그게 지지자리가 있다. 여기서도 양봉그룹의 고가를 선으로 딱 그으면 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지자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지지를 받죠. 그리고 쭉쭉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졌을 때 여기서도 지지를 또 받게 되죠. 지지를 받게 되죠. 여기서 또 지지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면 이제 저항자리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항자리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갔냐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말하면 일단 변곡점을 알아야 된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고요. 그 변곡점을 알려면 하이킹하시 핸들을 하이킹하시로 바꿔서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상승에 대한 양봉그룹의 고가, 음봉그룹의 저가를 기준으로 그 라인을 그은 게 지지와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 때나 지지가 되고 아무 때나 저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지지가 되고 아무 때나 저항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지지와 대한 저항을 핸들로 그냥 봤을 때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너무 지저분해.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여기도 변곡, 여기도 변곡, 다 변곡 같은데 알고 보면 뚜렷하게 하이키라시로 바꿔두면 그거를 이제 선명하게 양봉그룹의 고가, 음봉그룹의 저가, 가장 큰 저가 자리를 이제 지지 저항 자리라고 변곡에 대한 자리고요. 변곡점이고 그 변곡을 선으로 그었을 때 나오는 게 지지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걸 기준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지지 저항이라고 먼저 말하기 전에 기준선이라고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 그게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선을 아래로 돌파하면 그 선이 저항 라인이 된다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지지 저항 이렇게 이제 선을 막 긋다가 보면 너무 이전까지 끌어다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막 이런 데까지 끌어오시고 막 보시면 엄청 옛날 것까지 끌어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지만 먼저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최근의 기준선이죠. 기준선을 지지저항이라고 한다. 가장 최근의 기준선을 가장 신뢰도 있게 봐요. 너무 이전 거를 가져다 끌지 않아요. 여기가 지지 저항 라인인데 여기가 지지 저항 라인이죠. 변곡점이 굉장히 무수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변곡점을 이어보면 여기가 선이 굉장히 많죠. 선이 많은 거예요. 저항선이 많은 자리인 거죠. 왜냐면 시세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저항선이 많은 자리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저항력이 강한 자리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막 이전에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막 여기도 저항 있고 여기도 뭐였고 막 이렇게 해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안 좋아요. 가장 최근에 지지 저항을 가장 크게 신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막 요 라인을 봐야 되는데 막 이전에 막 아주 옛날 것까지 뭐 진짜 보면 이제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야 되는데 막 예전에 막 있었던 뭐 이런 데 라인까지 막 그려놓은 선까지 막 봐면서 요 선에 대한 기준으로 여기가 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라인이잖아요. 저항 라인. 이 저항 라인이 가장 신뢰도가 있는 매매자리라고 조금 보시면 개인적으로 좀 좋으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지지 저항은 다시 하면 변곡점을 먼저 찾아라. 변곡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변곡점은 오르다가 떨어지는 이 전환되는 자리. 떨어지다가 오른 이 전환된 거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변곡점을 찾기 쉬운 방법은 하이킹하시로 핸들을 하이킹하시로 바꿔주고 여기 하이킹하시로 바꿔주고 보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 변곡점에서 나온 선이 기준선 그거를 지지저항이라고 한다라고 좀 보시면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좀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 잘 오르고 있어요.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올라가지고 조금 더 상승을 좀 많이 해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라인 지지저항인 18,500도 그냥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뚫으면 그거는 이제 곧 그 자리가 시작이 돼요. 시장에 대한 또 새로운 시장이 정립되는 자리가 되거든요. 뚫고 나면 지지로 바뀌고 그 지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이전에 코로나 때 하락도 보면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 다 만들었던 이 지지 라인이 나중에 차트가 안 떨어지는, 이 차트가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는 이 지지 기반이 되거든요. 이 지지 기반. 매물대 구역이 형성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럼 매물대 구역을 차근차근 쌓고 올라가는 거죠. 그럼 매물대 구역 차근차근 쌓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장이 건강하게 올라가게 돼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올라갈 때 조금은 지지 기반을 튼실하게 잘 만들어서 올라갈 때 지지 기반 튼실하게 만든다는 거는 올라갈 때 좀 지루하게 올라갈지 몰라도 올라갈 때마다 잘 떨어지지 않는 이제 어떤 탄탄한 구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간다고 해도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적으로 회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